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세 가지 그림에서 보면 1번 그림을 잘 보세요. 1번 그림은 정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정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대1씩 짝을 이루고 있죠. 짝을 이루고 있는데 C는 짝을 이루는 것이 없다. 이때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면 2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가 정역에 있는 원소와 모두 다 하나씩 쌍을 이루면서 짝을 가지고 있죠. 이때를 1대1 대응 함수 라고 합니다. 그러면 3번 그림입니다. 3번 그리면 1대1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닌 함수다.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 함수도 1대1 함수도 아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함수 값도 같지 않다. 가 성립할 때 1대1 함수다. 이렇게 1대1 함수의 정의. 요거의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면 x1은 x2와 같다. 그렇죠? 그 1대1 함수의 정의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정의의 원소가 같지 않으면 함수 값도 같지 않다. 그거의 대우. 함수 값이 같으면 반드시 x의 값이 같다.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가질 때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1대1 대응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때를 1대1 대응 함수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치역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fx라고 한다고 그랬죠? fx와 y가 같으면 1대1 대응 함수다.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를 1대1 대응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정역의 원소가 같지 않으면 함수 값도 같지 않다. 요거의 대우. 함수 값이 같으면 x의 값은 같다. 이때 앞에 전제 조건은 뭐가 될까요? x1과 x2가 정역에 있는 원소의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겠죠.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다. 그럼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에서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1번을 요 위에 그림을 보세요. 위에 그림은 직선이죠. x1과 x1일 때 함수값 fx1, x2일 때 함수가 fx2가 같지 않고 같지 않죠.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졌죠.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의 경우가 되겠고 2번은 1과 마이너스 대수의 함수값이 다 1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x1과 x2는 같이 하는데 함수 값이 같은 g네. gx1과 gx2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결국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아시겠죠?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걸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x축과 나란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한 개만 있으면 x축과 나누는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뭐다? 1대1 함수. 만나는 점이 2개 이상이면 1대1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1대1 함수는, 자, 1대1 함수. 이거는 직선이니까, 이거는 1대1 함수고, 1대1 대응 함수도 되는 거죠. 1대1 대응 함수도 됩니다. 요거는 아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니까, 그죠? 3번도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점이 2개가 있으니까 아니다. 4번 어떻게 될까요? 4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y는 x.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반드시 하나만 있죠. 그래서 이것도 1대1 함수도 되고 뭐도 된다? 1대1 대응 함수도 됩니다. 1대1 대응 함수도 된다. 자, 이제 또 다른 경우가 간단한 경우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다. 상수함수와 항등함수. 항등함수의 정의는, 항등함수는 제일 처음에 뭐가 성립해야 되는가 하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또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 정의역과 뭐도 같아야 된다. 시역도 같아야 돼. 같은 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fx는 x, fx는 x. fx는 x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 항등함수다. 항상 같다. 뭐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항상 같다는 말은 정의역에 대해서 뭐가 같다? 함수값이 항상 같다. x를 넣으면 x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그런 경우. 두 번째는 상수함수라는 게 있는데, 상수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떤 수이든지 상관없이 함수값은 오로지 하나만 돼. x에서 y로 하면 돼. y의 하나의 원소라면 이렇게 간다.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상수함수는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상수함수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 수값에 대해 함수값이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x축에 평행하게 나타난다.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전체라고 하면 상수함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은 모두 상수함수가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중에서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찾아라. 1번이 바로 항등함수. 이거는 항등함수.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상수함수. 이거는 여기까지는 상수함수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항등함수.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수함수라고도 할 수 없고 항등함수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생각 넓히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함수를 생각해 보자. 도서실에 3명과 의자, 학생 3명과 의자 3개가 있고 하나의 의자에는 한 명씩만 앉을 수 있다. 각 학생의 그 학생이 앉는 의자를 대응시킬 때 이 대응은 1대1 대응임을 확인해 보자. 학생 하나에 의자 하나씩 대응이 되니까 정역에도 원소가 3개, 공역에도 원소가 3개인데 공역에 짝을 갖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1대1이면서 1대1 대응이다. 자, 또 이와 같은 대응이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 함수가 되려면 의자는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의자가 3개까지는 1대1이 되니까 3개까지는 자, 학생을 A, B, C라 하고 의자를 X, Y, Z, W라고 하면 짝을 이렇게 한 개가 남아야 되겠지. 한 개 이상이 남아야 되겠지. 그러면 의자는 몇 개 있어야 된다? 최소 4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자, 활동이 독서 동아리에서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려고 한다. 독서 동아리 부원 전체의 집합을 X를 할 때 투표용지에 각자 한 명씩만 써내는 대응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대응이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와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각각 말해봐라.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냐? 항등함수는 나는 A라는 사람은 A를 찍어야 될 것이고 B라는 사람은 B를 찍어야 될 것이고 C라는 사람은 C를 찍어야 되겠지? 그렇죠?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독서 동아리에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든지 상관없이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개 있다? 오로지 한 개뿐이다. 그렇죠? 두 번째,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는 A는 A를 찍고 B도 A를 찍고 C도 A를 찍고 그렇죠? 그럼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는 모두 A를 찍는 경우, 모두 B를 찍는 경우, 모두 C를 찍는 경우가 되겠죠?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동아리, 학생 수만큼의 경우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뒤에 경우의 수를 배우면 경우의 수에서 더 깊게 다뤄볼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